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의 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BOJ 통화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상당히 좋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았던 그 내용들이 오늘부로 해소가 되는 것들이고요. 다만 연말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 시장, 즉 종목별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명 뉴스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직도 지배적이다라는 것들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달 투자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여러분, 좀 우리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과감하게 평단 조절하면서 다음 달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아마 1월 15일 이후부터 아마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좀 파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괴적이라는 것들은 평상시보다 좀 더 어때요? 수익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면도 좀 있을 거고요. 비중을 또 확대해 나가니까 거기서 수익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환경으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12월 달도 기본적인 목표는 충분히 전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평균적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을 그게 뭐든 만들어 드린 걸로 연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공략주 스터디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들은 포스코 퓨처엠, 두산, 유한양행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항상 우리가 주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쌀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찾아서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넥스 같은 경우는 연말이기도 하고 미국의 지금 그죠? 국권수거법인가요? 그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보안, 뭐 안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보면 최근에 보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도 발표하면서 미국이 아주 핵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살펴보면서 이게 미국이 앞으로 2, 3년 동안 해야 되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더 빠르게 느껴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관련돼서 대부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도 그런 쪽에 다 연관성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하고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양념으로서 조금 뭐 우리가 스몰캡도 좀 집어넣긴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시니어니까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묵직한 것들을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한 달에 말입니다. 15개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더 잘 즐겨 나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수익이요? 그 고수익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 수익률을 자랑할 이유가 1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스테이블하게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 현황은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이쪽 라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천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기 4,070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급을 보는 것들이고,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방 쪽이 조금 열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 악재가 터져서 그렇게 나타나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또 낮은 구간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종목들을 잘 또 공략을 해주는 그런 또 미션을 또 우리가 부여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초 중반, 그러니까 1월 제가 볼 때 10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좋은 것들 잘 평단 조절하면서 비중 확대 진행해 가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면 1월
11월 한 중순부터 또 괜찮지 않을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 1월 10일 넘어서부터 수익이 또 꽤 괜찮게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해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8할 정도의 확률은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2025년 240번째 12월 20번째 수익 실현을 드렸습니다. 뭐 소소하긴 합니다. 사실은 뭐 S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평단을 우리가 좀 낮췄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을 펼쳐나간 종목인데 수익으로 마무리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바로바로 이렇게 쭉쭉쭉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버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뭐 한한령 해제든 아니든 저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약속은 지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수익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손해 안 보고 5% 이상 올라와서 또 충분히 또 시간 끄는 것보다는 또 새롭게 현금을 마련해서 또 1월 달에 또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엔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정책적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 회사 자체가 SM 자체가 실적이 나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외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또 섹터이기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는 좀 했으니까 저도 뭐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거래가 원래 그런 겁니다. 엔터는 원래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글쎄 어떻게 보면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성향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면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리포트 다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마무리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다시 준비하는 쪽에 현금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제가 카운팅을 할 때 5% 미만 아예 카운팅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240번째 이상을 만들어냈다는 것들은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뭡니까 신통치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뭐 최악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6%, 7%짜리를 평균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잘 참고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케어맨 클럽에 오시면 더 좋은 성과와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광고 한번 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크 퓨처엠은 여러분들 뭐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께서 한때 열광해서 투자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올라왔다 다시 조정을 받는데 그 현상들은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뭐 포드와 계약했던 거 구조 없는 그런 계약들이 해지가 떨어진 부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예를 들면 이 회사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나중에 괴롭힐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것들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전환됐죠. 사실 포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익물 나오게만은 충분한 빌밀거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시 조정을 끝나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방에 있는 업체, 글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잘 거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움직이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드리블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양극재 업체 중에서 상당히 저는 괜찮은, 특히 이제 LFP 관련된 부분하고요. 또 제가 기존에 뭐 어차피 뭐 NCM 계열 진행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포스코 퓨처는 기존에도 진행을 해왔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제 북미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앞에서도 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고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들은 바로 에너지 관련된 게 기초적인 겁니다. 미국 기업들, AI 기업들한테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젠슨왕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양열도 해야 되고 그죠? 재생에너지도 좀 해야 되고 풍력도 그죠? 이런 것들도 원전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시급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SMR이든지 원전 이런 것들로 진행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ESS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서 버스커 퓨처엠이 나름 그래도 앞으로 성과를 갖다가 상당히 나타낼 거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관심 받아야 되는 것들은
글쎄요, 2026년도 이제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4분기부터는 이제 LFP 양산 목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수익 믹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가면서 수익성을 갖다 제고해 나가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이제 어쨌든 믹싱을 개선해 나가고 어쨌든 방향성을 좀 바꿔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겠어요? 이게 실적이라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자체에서는 어떻게 자기들 실적의 변화를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쿼터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충분히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에서 어떻게 보면 적자 뭐 아니면 상당히 2분기까지 안 좋다가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3분기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합니까? 억울해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그건 동의했다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관련된 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실적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 4쿼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3쿼터 대비해 상당히 또 많이 빠져요. 그럼 다시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1분기부터는 좀 더 개선되는 부분들을 갖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수주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서로 연동돼서 좀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이 이 종목은 나중 구간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올해 3월에서 한 6월달 가는 사이 주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사이까지는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EPS 이런 것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면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쿼터, 4쿼터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선 EPS가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럼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들. 요거 한번 구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 수익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좀 괜찮은 또 실적의 변화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면 저는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적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수급의 변화인데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치고 올라간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럼 밀어붙일 때는 여기서 스탑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표를 보셨잖아요. 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그러면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하지, 뭐, QOQ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훅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분기 때 우리가 좀 실적이 조금 괜찮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실적이 얼마였냐면 여기 이 라인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과거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여러분 뭐 이걸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고정 때쯤 이거 공략해서 3월 달에 좀 잠깐 반짝하는 거는 이 고점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라인을 갖다가 버려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 플레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15만 원에서 뭐 한 17만 원 정도 사이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뭐 기본 수익률을 충분히 우리가 구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 번 정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양극재 업체적으로 대표적인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관련된 회사들도 유사하게 흘러가겠죠. 왜? 그런 형태로 다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두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면서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 체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자, 두산 같은 경우 우리가 2025년도에도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해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거래했죠. 한 세네 번 거래를 했는데 좋은 성과들을 다 내서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등하고 목표 주가도 상당히 크게 올리는 과정 속에서 좀 제가 볼 땐 버블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향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니까 얘도 같이 조정을 받았고 또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 같이 조정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플러스 또 그다음에 두산이 또 새롭게 뭐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현금을 한 1조 8천억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제가 리포트 드린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실 그 내용이 있는데 새롭게 뭐 앱솔리스 같은 것도 인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 현금 유동성만큼은 확보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지주사를 벗어나면서부터 현금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2020년도에도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냐라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유지되는 회사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가 좋은 자리 잡히면 공략을 해줘도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들은 저런 이제 큰 어떤 뭐 회사의 환경이나 내용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항상 가이던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상당히 괜찮게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은 거죠. 이게 사실은 두산이 어느 날 보니까 두산전자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또 밑에 자회사가 아니죠 이제는 그죠? 어쨌든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영향도 상당히 같이 받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건 좀 체크해 주세요. 자, 1쿼터가 조금 빠져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두산에서 내놓은 거니까 두산에서 보면 아 이게 플랜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들어가서 좀 접근해 볼 만한 내용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좀 비수기잖아요. 수급이 안 도는 때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눌림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이 종목을 살짝 잡아줘서 기본적 반등을 갖다 나타내 실적 발표하는 날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바로 수익 실현하고요. 다시 눌리게 되면 다시 또 그죠? 1분기 말 정도 돼서 1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런 쪽은 쭉 치고 올라와서 매크로 때문에 좀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다시 리바운딩이 올라와서 여기 고점을 못 때린단 말입니다. 눌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1분기 내년도 6월달까지 생각하면 이런 트렌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대로 거래를 해 나갈까요? 안 할까요? 예, 그렇게 거래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주가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낙폭이 떨어지고 나면 저는 이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리바운딩이 조금 들어왔다가 한 90만 원, 요 정도 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70에서 90 정도면 사이에서 충분히 우리가 플레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에서는 거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 이 라인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뭐 그때 가서 뭐 4월 초가 이렇게 되거나 근데 5월 달에 항상 또 매크로가 안 좋잖아.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일단은 우리가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도 제가 두산에 갔다가 매수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아요. 어쨌든 이거 허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실 때는 이게 지금 FDA 허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흘러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얘는 JP모건 헬스케어 부분에서 요번에 이슈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그 구간에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좀 눌림이 있어야 돼. 지금 저렇게 가게 되면 주가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들이죠. 저게 워낙 매물이 많은 거죠. 그럼 저렇게 오랫동안 옆으로 흐르면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한번 털어주고 다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오랫동안 회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저런 케이스를 봤을 때는 꼭 그냥 한번 털기. 그건 뭘 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좀 내쫓은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은 항상 나타났으니까 그 점만 우리가 확인하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 열심히 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도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가 뭐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리브 이벤트 관련된 PR 주사, SC 제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적 변화에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투약 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보면 유한양이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 있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수익 냈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로는 계속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정도 여기서 이렇게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잡아주면 될 거야. 내년도 실적 예상치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에 쿡 늘린다 그러면 매수세가 확 들어올 거거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위로 올라가지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아래로 한번 흔들어주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조심하자.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는데 자, 마이넥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물보험법, CDMO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배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하원은 통과했으니까 상원 쪽에서 어떻게 될까? 네,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눌렸다가 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잡았다가 지금 비중 10%니까 트레이딩 바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여기서 잡고 아래쪽에 눌리면 아래쪽에서 잡을 수도 있고 올라가면 땡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지금부터 한 1월 15일 사이에는 특별한 게 뭐 그냥 어떤 게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의도 쪽에서 동종목에 대해서 CDMA 하면서 자꾸 나와요. 그렇다고 저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갖다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갖고 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또 스몰캡이니까 여러분 재미삼아서 해보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비중을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도 양념으로다가 좀 넣고 있어야지 뭐 또 재미도 하고 이런 연습도 가끔은 또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진행할 거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까지 끌고 가는 가정 한 1월 한 20일까지 끌고 가다가 답이 안 나오면 버려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 트레이딩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예 마음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다만 아래쪽에 눌려 들어오면 한 번만 더 사주고 그 다음에 승부수 띄웠는데 안 떠 그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향에 맞는 분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